안녕하세요. 구원석 성형외과 대표원장 구원석입니다. 오늘은 기증진피를 이용한 코성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와 같이 첫 번째, 기증진피가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기증진피의 종류와 콧대를 높이는 융비술에 사용되는 기증진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콧대 높이는 융비술에 사용되는 그 메가덤의 제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메가덤을 이용한 융비술에 대한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가덤을 이용한 코성형 사례들에 대해서 첫 번째 수술과 또 재수술 사례 각각 분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부 조직을 채취해서 여러 가지 인공적인 그런 과학적인 제조 공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넣어서 사용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멸균 소독한 제품을 말합니다. 기증진피 내에 혈관과 신경, 또 세포, 콜라겐 섬유들이 들어가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증진피가 우리 몸의 자가 조직으로 대체되도록 하는 유도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증진피 내에 우리 주변에 있는 정상 자가 조직들이 자라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녹색 화살표는 뭐냐면 이런 기증진피 내에 혈관이 새로 생성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혈관의 모습이고요. 이 빨간 게 적혈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자라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기증진피가 우리 몸에 들어간 지 16개월 만에 기증진피의 일부를 채취해서 조직 검사를 한 내용입니다. 이 우측에 있는 사진은 이런 콜라겐 섬유 파이버 그 사이사이로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섬유화 세포라고 하는 우리의 자가 세포가 차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빨간 화살표는 림포사이트, 즉 임파구가 그 안에 자라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사진입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콧대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메가덤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제품으로 이렇게 직육면체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의 두께별로 이렇게 제품이 나와 있고요. 이 기증진피를 코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양을 깎은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조 과정에서 이미 이런 코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나온 제품이고요. 이것은 수술 과정 중에 기증진피를 코 안에다 넣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코성형에 사용되는 기증진피로는 알로돔과 메가덤 두 가지 제품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로돔이 더 오래전부터 나와 있는 제품인데요. 알로돔은 콜라겐 섬유의 배열이 교차되도록 하는 공정을 거치지 않는 제품으로서 그 특성이 좀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며 좀 비교적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콧대를 높이기에는 흡수율이 높아서 코끝의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약간 높이든가, 연고를 사용했는데 코의 피부가 너무 얇아지거나 연골에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코끝에 주로 사용을 많이 하거나, 콧등에 굴곡이 있을 때 그 굴곡을 메워줄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메가덤은 콜라겐 섬유들이 교차되도록 배열을 해서 흡수율이 훨씬 더 적게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콧대를 높이는데 매우 적합한 그런 기증진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융비술에는 주로 메가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제품의 모양은 아까 보신 듯이 직육면체의 블락형, 그 다음에 이미 사용될 수 있도록 보트 형태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그리고 얇게 만든 시트 모양으로도 나오는 그런 제품입니다. 정리하자면 알로돔은 좀 부드럽고 촉촉함으로 코끝이나 콧등에 가벼운 얕은 굴곡을 메우는데 가장 적합하고요. 메가덤은 콧대를 전체적으로 높이를 좀 올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공여자들에 대한 스크리닝을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즉 피부 공여자의 가족과 친지들을 먼저 인터뷰를 하고요. 공여자의 의무 기록을 검토하고요. 공여자의 피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 간염이라든가 매독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흔히 헌혈할 때 하는 그런 종류의 피검사를 모두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스크린이 끝난 다음에는 공여자의 피부를 채취하게 되고요. 그 채취한 피부를 이제 제조사로 넘기게 됩니다. 제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채취한 피부를 먼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 표피층은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듯이 표피층을 제거하고요. 또 이 빨갛게 밑에 있는 층이 진피층인데 그 진피층 밑에 있는 피하 조직층, 여기에는 혈관과 모낭과 지방세포 등이 들어있는데 이런 조직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진피층만 남긴 다음에 이 진피층 안에 혹시 모낭이나 털뿌리 등이 있으면 그거 역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진피층만 남긴 다음에 이것을 색소를 완전히 없애게 되죠. 그래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색소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셀룰라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은 이 진피층 내에 예를 들면 임파구라든가 섬유화세포라든가 즉 DNA와 RNA를 함유하고 있는 그런 세포들을 모두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과정은 면역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걸 냉동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근데 냉동 보관과 건조를 동시에 하게 되는데요. 건조를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진피층에 있는 모든 수분을 다 제거를 해서 완전히 마르고 컴팩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최소화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냉동 건조한 그런 진피를 일렉트론 빔이라고 하는 전자파라는 것을 통해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균들을 모두 멸균시키는 최종 단계입니다. 멸균뿐 아니라 콜라겐 섬유를 교차 배열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8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 메가덤이라고 하는 기증 진피의 제품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